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즘 기사 많이 나오던데, 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개편 얘기가 사실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마 기시감이 있으실 거예요. 음. 개편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얘가 계속 나와서. 네, 당초 계획은 6월에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7월로 미뤘다가 또 한 번 미뤄서 이달 말쯤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윤곽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네. 오늘 오후 2시에요.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네.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 지금 보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이제 가격대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5천만 원 미만은 0.6%. 음. 5천만 원 미만짜리 집이 서울에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긴 한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네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좀 약간 당연한데요. 그 요율이 낮아져야지 곱하기 했을 때 절대 금액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로 그렇죠.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5로 요율이 오릅니다. 네. 6억 원에서 9억 원 네네. 그 사이는 네. 그리고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확 오르죠. 그러니까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고요. 뭐 중개사와 잘 얘기해가지고 네.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 요율은 0.9%. 네. 그러니까 6억 원 미만까지는 0.6, 0.6, 5, 4 이렇게 줄다가 6억에서 9억 사이는 0.5 그리고 9억 이상은 0.9 이내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요율이 확 올라가는 건 네. 뭔가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연원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 역사를 보니까 83년에 부동산 중개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 수수료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거래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9단계로 구분했고요. 거래 액수가 클수록 낮은 수율을 적용하되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0.9%부터 쭉쭉쭉 시작을 해서요. 4억 원 이상인 경우 0.15% 이게 이제 상한이었어요. 네. 약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4년 이제 11월에 한 번 개정된 건데요. 그 뒤에 이제 지금의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그 2010년에 개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네. 6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 이것도 음. 역시 0.2에서 0.9로 협의를 해라라고 네네. 했었어요. 네. 근데 14년에 바꾸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6억 원 넘는 거 가지고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0.5 이하로 바뀌었고요. 네. 9억 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바꿨나라고 보니까요. 사실 6에서 9 이 구간이 사실 제일 거래가 많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이제 매매가 일어나니까. 네, 맞아요. 요 구간에 집들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 구간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기존에 2000년에 개선했을 때 그 안과 비교하면 0.9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네. 0.5로. 네.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0.5로 낮추지만 9억 원 이상부터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받아라. 0.9로 확 올려서 그냥 그 약간 여기 많은 거래가 많은 곳에서 좀 마이너스 난 걸 고가 주택을 매매를 해서 좀 보충을 해라라는 식으로 정한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인데 네네.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어쨌든 9억 원 이상은 이제 특히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고가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네. 여유가 있으니까 안에서 알아서 협의하세요. 약간 이렇게 뭔가 절충안이었겠네요. 네네. 오늘 개편한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일단 정해진 건 아니고 세 가지 안을 정부가 들고 왔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해지는데 1안, 2안, 3안이 있고요. 그 1, 2, 3안 모두 이제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근데 2억 원이 넘는 가격부터 진짜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 1안, 음. 중개사들이 선호하는 건 3안이고요. 네. 정부가 밀고 있는 건 2안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건가? 네. 그래서 네. 1안을 보면은요. 2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0.4. 그 이상은 0.7. 심플하죠? 심플하게 네네. 12억 원까지 0.4. 네. 그 네. 이상은 0.7. 네. 그다음에 2안은 2억에서 9억까지는 0.4. 12억까지는 0.5. 15억까지는 0.6. 네. 그 이상은 0.7. 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네네. 3안은요. 2억에서 6억까지는 0.4. 네. 12억까지는 0.5. 네. 그 이상은 0.7. 좀 단순하되 약간 더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그 6억 원 이 전체적인 안을 보면은요. 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1, 2, 4만 보면 다 중개 보수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최고가 0.9인데 이게 이제 0.7로 내리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 최고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큰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게요. 이 아까 제가 2014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당시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위 가격이 지난달에는 이게 10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10억이 넘었죠. 네. 네. 이게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2017년 5월에 보면은 중위 가격이 6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9억 원 이상이 사실 고가 주택인데 사실 지금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절반이 다 9억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구간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거고 대체로, 네네네. 대체로 두 번째가 정부,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쪽에서, 네네.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 게 1안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내면은 그렇다는 네,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것도 사실 매매가에 따라서 조금 가격을 다릅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12억짜리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2안으로 하면 720만 원이거든요. 근데 1안과 3안으로 하면 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안이 120만 원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런데 9억 원짜리를 산다라고 하면요. 1안은 360만 원, 1, 2안은 450만 원. 그래서 오히려 1안이 더 싸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 3안은 공인중개 그 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수용은 아니라서 사실 어느 구간에 갖다 대건 3안이 싼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매매의 경우였고요. 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저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요율을 0.8에서 지금 기존은 0.8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0.6으로 다 낮췄습니다. 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네네네. 네. 그래서 3억에서 6억 상한요율을 0.4에서 0.3으로 낮췄고요. 그 유력안 이것도 임대차 계약도 그 유력안이 2안을 보자면 1억에서 9억은 0.3, 9억에서 12억은 0.4, 12억에서 12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으로 상한요율을 책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 기존 안에 있을 때 이게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 걸치게 되면요. 오히려 매매 수수료보다 임대 보수를 더 많이 받게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그렇군요.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요걸 이제 그 좀 약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요율을 좀 조정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이제 6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최고 480만 원인데 만약에 이안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요 18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네. 6억 전세를 구할 경우 고란 기자가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걸까요? 사실 세 개 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셋 다. 그런데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네. 아마 정해지는 거는 그 가운데인 이안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소비자와 중개업자들 간의 약간 절충한 이 이안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1, 2, 3안 자체 구조가 그닥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네. 가격이 또 집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게 보통 정부에서 뭐 토론회하면 거의 안 모이거든요. 그렇죠. 하는지도 네.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아마 네. 관계자 빼고는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게다가 사실 그 공인중개사 협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1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가 2,500명을 넘겼습니다. 아, 동접자가 2,500명. 네. 그래서 와. 그 채팅창을 보면은 저는 당연히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오갈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 개편을 반대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 낮춰서는 안 된다. 라는 네. 그 중개사, 공인중개사 업계의 목소리가 좀 많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분들이 주로 동시 접속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아, 일반인들이야 현실적으로. 네. 약간 좀 약간 건너서 있는 문제고 그렇죠. 네. 이분들은 정말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불만을 이제 토로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 중개보수 개편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 자체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율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오르니까 곱하기 하게 돼서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똑같은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늘어나 네, 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집값을 올리게 한 건 우리 잘못이냐. 네네. 정부가 잘못한 건데 왜 이에 대한 피해를 우리한테 떠넘기느냐라는 불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임대차 3법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상당히 큰 수입 품목 중에 하나인데 그랬죠. 네. 이게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된 거잖아요. 2배 늘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할 게 별로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힘들다. 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회장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과세자다.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 원이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 원, 연간 3,500만 원인데 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더 낮추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야 한두 건 거래해가지고 반년치 수입을 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네. 절반 이상이 연간 1,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못 보고 사람들이다. 있다라는 게 이제 협회 측의 네, 주장인 맞습니다. 거죠. 네. 이건 뭐 팩트 체크는 나중에 이제 해보면 네네. 될 문제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집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요요 그냥 곱하면은 공인중개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데 네. 이제 이분들 얘기는 거래 일단 절벽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수익이 굉장히 낮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6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거의 그대로입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6억에서 9억 원 이제 미만 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음. 정부가 제시하는 이게 세 가지 대안 중에 유력한 2안 보면 해당 구간의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6억 원 금액에 대한 이제 주택 매매할 때 중개 보수가 300만 원에서 240만 원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사실 그 6억에서 9억 있잖아요. 6억짜리 네네. 집이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네. 아까 중위가 뭐 10억이 네. 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서울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여기 구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에서는 지금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서 엄청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 지방이 문제네요.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 그 대표적으로 거래가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요율을 낮추면 네네. 지금 현재 매월 지출 경비 감당도 안 된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봐야 되는 네, 부분이 라고 있어요. 이제 네. 이분들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네. 서울 일부 지역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음. 분께 이분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모든 걸 서울 기준으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중개 보수 요율 이 고정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 요것도 이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네. 제가 그 고가주택가 0.9 협의에 이내에서. 따라서 네네. 그런데 이게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중개업자 입장도 그런데요.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들은요. 분쟁만 늘어난다. 그렇죠. 본인들은 최대한 받으려고 네, 할 테고 맞아요. 소비자는 최소한 내려고 맞아요. 할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정액제가 딱 돼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야 누구는 조금 말빨이 세서 조금 해봤고 누구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네. 양쪽 다 불만인데 어쨌든 지금 안에는 이게 정액이나 아니면 확정 요율이 아니고요. 그냥 협의에 따라서 최대 상한 요율을 정한 것밖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정 요율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수수료 인하 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인중개업 우리가 이제 서비스 외국과도 뭐 비교도 해보고 네, 하는데 맞아요.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회의감이 있는 분들도 네. 꽤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협회 쪽 입장은 뭐냐면요. 우리 요율이 아까 0.9라고 했잖아요. 1%도 안 된다. 근데 일본은 매도 매수인이 3%, 미국은 매도인이 4에서 6%를 낸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훨씬 싸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개업 제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 소비자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과연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이나 부동산 중개할 때요 법무, 세무 같은 유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매물 소개하고요, 네네. 단순 중개 수준에 그치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네. 공인중개사 과실을 막기 위한 공제보험도 대부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부동산 거래 사고를 수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에 네.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공제 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보상 한도가 지금 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이나 네.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네. 이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 좀 자격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검증된 사람들이 뭐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그 시험을 좀 어렵게 하자. 그래서 네.
지금은 절대평가거든요. 네네. 점수만 넘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격 인원을 정하자. 아,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약간 좀 뭐 검증된 사람을 쓰자라는 게 이제 개편 방안인데요.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게요. 이 법을 바꾼다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어쨌든 언제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까? 네, 어쨌든 이달 말까지 최종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10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10월부터 시행 목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